지난번 강의 하나를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이 3번의 3번을 뭐라고 내가 말해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분사구문인데 봅시다. 먼 거리에서 보면 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렇죠. 먼 거리에서 보면. 이것을 영작을 하면 as 두 가지가 가능해요. 두 가지가. We see it from another distance. 이렇게 쓴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접속사를 날리고 주어를 날리려고 봤더니 주어가 달라요. 그러면 얘를 살려야 돼. 그리고 seeing이 돼야 되고. 근데 주어진 칸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뭐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얘가 이렇게 써 있던 겁니다. as it is seen from 요렇게 써 있던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접속사 날리고 더 락이 it이니까 it을 날리고 비동사는 자동으로 날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 seen from another distance 요렇게 돼야 하는데 그날 막 빨빨 진도를 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꼼꼼하게 못 봤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태와 법을 봅시다. 자, 처음에 수동태가 나오죠. 수동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수동태의 3원칙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수능 볼 때까지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수동태의 3원칙 첫 번째 뭐죠? 얘기 좀 해봐. 많이 알려줬잖아. 뭐다? 아하, 이 새끼들. 목적어를 주어로. 자, 두 번째. 뭐다? 동사를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로. 세 번째로 주어를 by 형태로 문장 뒤에. 이 3원칙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해야 돼. 고등학교 영어에서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동사를 해석했을 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동사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수동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뭐 여러 가지 등장을 하고 있죠. 기본 형태, 진행형, 완료형, 투부정사, 동명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죠.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경우. 이럴 때 수동태 문장도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얘를 수동태로 만들 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 분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직접 목적어를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하지만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면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전치사를 쓰고 간접 목적어를 적어야 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주하나? 그러니까 안 적고 있어.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돼요.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자, 구동사의 수동태. 구동사의 수동태는 뭐 세트로 간다. 세트로 간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가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 얘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사역동사가 있고 지각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잖아요. 보통 사역동사면 목적격 보어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지각동사는 동사의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 형태로 나오게 되고 요 친구들이 요 뒷자리에 to 동사 원형으로 나온다. to 동사 원형으로 나온다. 이게 고등학교 영어 그 어법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만 지각동사일 때 여기에 동사 ing가 써 있는 경우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얘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은 그것을 더 선호하는데 한국 학교는 투부정사 쓰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 학교에서는 그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게 I was made to read가 되는 거죠. 그 다음 They say that 이 문장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뒤에 예문이 좀 있나 볼까요? 여기 하나 나와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주한이부터 읽고 해석해 보세요. 네.
수리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now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the roof is being repair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쓰여지는 게 to be written in those books. 저 책들에 내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 the furniture was taken apart for fire the other day. 자, 가구가 take apart가 뭔 뜻입니까? 분해하다야, 분해하다. 자, 가구가 분해되었어요. 이거 뭐라 부르지? 장작. 장작을 위해서 요 전날에. 그 다음 지금은 안 해? 백파이프가 지금 연주 안 돼? 지금 연주하고 있잖아. Bagpipes are played라고 해야 되지. 수세기 동안 유럽 많은 지역을 통해서 연주된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고쳐서 해석해봐요. 작은 아이들은 돌봐줘야 된다. 자,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take care of small babies잖아요. 원래 이게. 그래서 small babies가 주어 자리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브를 빠뜨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브를 여기에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 네. 자, 세 권의 책이 쓰인 시점이 하나의 과거고 1867년이라는 시점이 또 하나의 과거인데 어떤 게 더 오래된 과거입니까? 책이 쓰여진 게 더 오래된 과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가 되어 가지고 had been written이 돼줘야 합니다. 그 다음 네, 자, hate being told. be told는 듣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나는 듣는 걸 싫어한다. 뭘 듣는 거, 뭘 먹어야 할지, 그리고 몇 시에 자러 가야 할지 듣는 걸 싫어한다. 그 다음,
이걸 어떻게 고쳤어요? 컴플레인이 뭔 뜻이죠? 뭐라고 해야 되지라니 이 녀석아. 이 기본 뜻을 말을 해야지. 네, 네. The customers were heard to complain.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잘했습니다. 그 다음, 네, the game was off because of the storm. 더 써줘야 돼요. by them까지 써줘야 되죠. by them. 그 다음, 네, we are shown a collection of old manuscripts by the curator. 자, 우리는 보여줬다. 오래된 문서 모음집을 큐레이터에 의해서. 그 다음, 네. 해석 안 해도 돼요. 이게 왜 워즈가 돼?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워즈가 되냐고.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는데 왜 월이 아니라 워즈냐고 묻는 거야. 그렇지요. 그걸 이해하고 썼는지를 묻는 거야, 내가 지금. 그걸 이해하고 썼는지. 보통 A, of, B라고 써 있을 때 알맹이는 A야, A. collection이라고, collection. 매뉴스크립트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주어는 그래서 was가 돼야 돼요. was shown.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to u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강의를 할게.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고. 자, 이제 이걸 변형하는 거죠. It is said that love is blind. 앞에 부분 people say만 it is said로 바뀌었죠. 자, 근데 뒤에 있는 that 뒤에 있는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럴 땐 요 위에 있는 it이 love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is said를 그냥 써주는 거야. is said. 자, 그러면 that is blind가 남죠. 이때 that이 to로 바뀝니다. to로 바뀌면서 is가 동사의 원형인 be가 돼요. be.
블라인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다 요렇게 써왔어요? 다 이렇게 썼어요? 네, 이거는 이제 쉬운 거고,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요거 그냥 가지고 쓸게요. 내가 이걸 is를 was로 바꿀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is가 was로 바뀌었어요. 옆에다가 써보세요. 어떻게 써야 되나. 자, 첫 번째 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 is said that love was blind.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잠깐만요. 약간 이놈의 새끼 때문에 실행이 되나? 이걸 눌러줘야 되나? 잠깐만요. 저 삐침대 나오는 것 때문에. 어디 보자. 네. 자, 이제 요걸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love, 아까 선생님 여기다가 is가 아닌 was를 써가지고, 여기도 love was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은 큰 착각.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위에 써 있는 이게 it is said라고 써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요. 바꾸면 안 됩니다. Love is said라고 나와야 돼요. 2까지는 같겠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있는 시제는 현재 시제고 뒤에 있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5글자로? 응? 5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때 쓰는 걸? 이미 한 거야 이 새끼들아. 투부정사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완료 부정사라고 불러요. 완료 부정사. 그래서 여기에 to have been blind라고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요 시제와 요 시제가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다르다. 자, 좀 더 어렵게 갈게요. 그럼 이번엔 이거를 say가 아니고 said로 바꾸고 이거를 is가 아니고 자 was로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it was said가 됩니다. it was said가 되고 that이야는 똑같아요. that이야는 같습니다. 자 이것도 love was said가 되겠죠. 그 다음에 to를 쓰고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말해보세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죠. 둘 다 같은 과거죠. 그러면 원형을 써줘야 돼요. 원형은.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was가 아니고 love had been 이렇게 써 있었다면 이 자리가 be가 아니라 have been이 돼야 합니다. 처음 보는 거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다 보면 이해될 때가 올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명사절과 가정법 제안, 주장, 요구, 권유, 명령 등의 의미를 가진 목적어절에서 가정법 현저하게 쓰인다. 그래서 I suggest that he rest. 그녀가 쉬어야 될 것을 제안했다. 그녀가 모임을 참석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 I wish 가정법은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는 중3 때 했던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죠. 위에 있는 두 가지. 1번과 2번 문장을 보면 어딘가 이상한 게 보일 텐데. 보이는 사람. 왜요? 어텐드에 s가 사라져 있어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1번도 그렇죠. rest에 s가 없거나 아니면 suggested 과거 시제니까 이것도 rested 과거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s도 안 붙어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래머 포인트에 별 붙이세요. 이 그래머 포인트 이거는 그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학년 특히 수능으로 넘어갈 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요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들 있죠. 이 동사들 아니면 요런 형용사들
1번과 2번이 그 예시야. 1번과 2번이 그 예시야. 요렇게 써 있을 때 요 대절이 있으면 그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should를 생략합니다.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I suggested that he should rest야. It's necessary that she should attend the meeting이야. 근데 should를 다 생략한 거야. 여기 보세요. suggest와 insist가 제안이나 주장의 의미가 아닐 때는 대절에 직설법 동사를 써야 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 요것만 보세요. He insists that everything be라고 써있죠. is가 아니고. 왜? everything과 be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수능 영화에서 이 친구 어법이 그 중요성이 점점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에선.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조건문 뭐 하면 뭐 해라 이거 뭘 어려울 게 있겠어요? 자, 예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해보세요. 네, 있으면 지금 I wish고 과거가 써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네? 왜 엄마의 마음을 왜곡을 해 이 녀석아. 어? 자, 보레 엄마는 중에서 that I should stay for dinner. 저녁 식사를 위해서 머물러 있기를 주장했다. should가 생략된 구조죠. 그 다음 네, 만약에 아기가 울고 있으면 그건 아마 배고파서 그럴 것이다. is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한다면 may be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네. 자, 만약에 네가 예약한 열차를 놓친다면 you will have to buy 사야 할 것이다. 사야 한다가 아니고 너는 새로운 티켓을 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다음 해보세요. 자, 해로이는 행복할 거예요. 만일 그가 다시 너를 본다면 그래서 sees가 되죠. 그다음
어떤 질문? 곤란한 질문은 아닌데요. 아니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왜 안 찾아오는 거야 이 녀석아. further의 뜻은 앞으로. 자, 우리에게 연락해 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질문을 가지게 된다면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would를 골라야 돼요. would를. 그다음 네. 자,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went를 쓰면 절대 안 되죠. had been을 써줘야 하죠. 그다음 자, 의사가 조언했는데 이게 바로 she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not을 고르는 겁니다. not을. 그다음 네, if I don't go to bed early tonight, I will be tired tomorrow. 그다음 네, if children play outside, they don't become overweight. 그다음 네, he read newspaper every morning. 역시 여기도 he와 read 사이에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submitted 이렇게 썼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썼어요? 잠깐만. 네. 자, 보세요. 제출한다면이 아니고 제출했다면이지. 그 지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완료 형태로 써야 돼. I wish you had submitted. 과거 완료 형태로 써야 됩니다. 지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submit이면 제출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숙제가 어디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어요? 네. 자,
봅시다. 얘가 여기서 먹히나? 이렇게 띄우고. 아, 이걸 띄우면 이 안 가리는구나.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가정법 과거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형이라는 게 가정법 과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라고 써 있다고 해서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 어떻게 쓴다? if 주어 그리고 동사의 과거 뭐 쓸 거 있으면 더 쓰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주어 그리고 우, 슈, 쿠, 마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우슈쿠마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입니다. 우슈쿠마 외워두세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야. 이게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요런 형태가 조건절에 월 투부정사가 이제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 지문에. 모의고사 지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뭐뭐 할 거라면 뭐뭐 할 예정이라면 요런 뉘앙스로 혹은 뭐뭐 해야 한다면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얘는 뭐가 다르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입니다. 얘가 과거 사실의 반대야. 쓰기는 어떻게 쓴다? if 주어 had 과거 분사 그럼 뭐 떨려 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 우, 슈, 쿠, 마 쓰고 have를 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는 이런 형태로 쓴다. 1학년 2학기에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1학년 2학기에.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친구. 요 had it not been for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but for 어쩌고 이것은 without 어쩌고와 같고 이것은 if it were not for 하고 같습니다. 근데 얘는 또 뭐랑도 같냐? if it had been 아니 it had not been for 요거하고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만만하게 나오지 않고 일단 버펄이나 without은 어디든 다 쓸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든 과거 원래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변형을 해요. 얘는 어떻게 바뀌냐? were it not for 요렇게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 had it not been for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건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보세요. 네, 자, if had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지난 얘기하는 거죠. 지난 얘기. 그래서 주절에 주어 우슈쿠마의 would를 쓰고 have를 쓰고 과거 분사를 쓴 거죠. 그 다음 자, 2번은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건데 되게 잘 해왔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했어요? 자, 얘는 혼합가정법이죠. 혼합가정법은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그 중요성이 거의 다 줄어들어서 요즘은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if I had learned to ski 그리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 형태로 씁니다. 혼합 가정법이야. 과거에 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 미칠 때 쓰는 건데 최근에 와서 고등학교 영어에서 혼합 가정법의 중요성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그다음 자, 어떤 형태로 썼어요? 네, like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 네, 그래서 if look hadn't sent flowers 이렇게 돼야 하죠. 잘했습니다. 자, 맞는 걸 골라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문장을 다 읽어야지. 네. 이거는 헤드스탑은 시간의 논리상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해가 빛나는 걸 멈출 거라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을 것이다.
그다음 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 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없다는 얘기. 그다음 네. 아까 말했죠. 도치 일어난 거. 그다음 그렇죠. 자, 지난 얘기. 미리 과거에 완료하지 않았다면 혼합가정법이죠.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자, if the weather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그렇죠. wasn't so cold인데 가정법에서 비동사는 were로 쓰는 겁니다. weren't so cold. We would go to the beach. 그 다음 네, if she had gone to art school 예술 학교에 갔었더라면 she would have become 화가가 되었을 텐데 그 다음 네, 자, 옛날에 안 배워서 지금 못 산다. 혼합가정법이죠. 그래서 if I had learned to speak Italian, I would live. 지금 로마에 살 텐데 안 배운 게 아쉽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숙제를 해봅시다. 절의 2에 우리가 오늘 얼마큼 진도를 나갔어요?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168페이지에서 둘, 셋, 173페이지까지 숙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The jar dot is a small plastic braille writer perfect for making quick notes. 네, 누구지? 아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마지막으로 했어? 그러면 건우 할 차례.
네. 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 나가야 돼. 끊어 읽어 나가야 돼. 저 좌러닷은 작은 플라스틱 점자 기기다. 빨리 쓰는데 완벽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다음 weighing only 350 grams, it is compact and easy to carry around. 네. 자, 무게가 겨우 350g이어서 그것은 작고 가지고 다니기 쉽다. The user can access all the letters of the alphabet by pressing different combinations of the six green braille keys. 네. 자, 사용자는 입력할 수 있어요. 모든 알파벳 글자들을 어떤 식으로 누름으로써 다양한 조합을 누름으로써 6개 녹색의 점자키를 다양하게 조합으로 누름으로써 입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It is blue, rectangular in shape and has a black base. 네, 그것은 파란색이다. 그리고 모양이 직사각형이고 바닥이 검은색이다. You can write braille from left to right and read as you go along by turning the jar dot over and reading the braille you've just typed underneath the device. 네, 자 봅시다. 당신은 점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좌로닷을 뒤집음으로써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입력한 점자를 읽음으로써 읽을 수 있다. 장치 아래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좌로닷이라는 기계를 보면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기계가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6개의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에서 버튼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 기계를 싹 뒤집으면
여기서 누른 점자가 뒤에서 글씨가 돼서 나타나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점자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그다음 The Jaro Dot has an inbuilt reading stand for keeping it stable when it sits on hard surfaces. 네. 자, 좌로닷은 내장된 독서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이 딱딱한 표면에 놓일 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Because it is lightweight and cheap, developing countries can afford to use it as an educational aid. 자, 그것이 가볍고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afford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걸 감당할 수 있다. 뭘로? 교육적인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되죠.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벼운 편이나 크기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 크기가 작다. 컴팩트라고 써있죠. 알파벳 수만큼 점자키가 있는 게 아니고 6개밖에 없어요. 직사각형 모양이고 전체가 파란색인데 바닥은 검은색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방금 입력한 점자를 읽을 수 있다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보조기구로 사용하기에 저렴하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Why is a Jara dot goo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use as an educational aid? 왜 Jara dot이 좋냐? 개발도상국이 교육 보조 도구로 사용하기에 왜 좋냐가 어디 써 있어요? 마지막 문장. 이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 전체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그게 답이 되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All shoes were one of the best-selling shoes of the 1970s. 그렇습니다. 얼스 슈즈는 하나였어요. 무슨 하나? 가장 잘 팔리는 신발 중 하나. 언제? 1970년대에 invented by a Danish shoe designer named Anne Garso. They wer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in 1969 by a woman who discovered them on a trip to Europe.
danish가 뭔 뜻이에요? 이 양반은? 아니요. 건우야, danish가 뭔 뜻이죠? 준아, 뭔 뜻이야? 어, 야, 이 새끼들아, 이게 이름이면 어떻게, 야, 그러면 철수 신발 디자이너? 이게 말이 되냐? 아, 브랜드일 수도 있다. 덴마크야, 덴마크, 이 새끼들아. 덴마크의 신발 디자이너, 앤이란 이 양반이, 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잖아. 자, 요 데이는 신발을 가리키는 거지, 신발. 얼스 슈즈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들이 미국으로 옮겨졌어요. 1969년 한 여인에 의해서 어떤 여인인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하죠. 그것들을 발견한 여인에 의해서 유럽으로 가는 여행 중에 She claimed they cure her back pains, but foot experts argued that the shoes which forced wearers to walk on the backs of their feet were actually pretty bad for you. 자, 잘 봐요. 앞에도 잘했습니다. 그녀는 주장했어요. 뭐라고? 그 신발이 그녀의 요통을, 통증을 치료했다고. 그러나 발 전문가들이 논쟁했어요. 뭐라고 논쟁했어요? 데디아를 접속사지. 자, 그 신발은 하고 하이픈이 써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하이픈 사이에 있는 것은 이 신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 이쪽으로 점핑해서 가면 그 신발은 실제로는 당신에게 매우 나쁘다라고 논쟁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가의 부연 설명을 봐야 되는데, 자, false A to 동사 원형. 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임건우 학생. 이걸 모르겠어요? 적으세요. 강제로 A가 동사하게 하다. 뭐 저걸 준사역동사라고도 불러요, 사람들이. 그러면 wearer는 누굴까요? 뭘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강제로 착용자가 걷게 하는 신발이야. 근데 어떻게 걷게 하냐? 발의 뒷부분으로 걷게 하는 신발. 그러니까 뒤꿈치로 걷게 하는 신발이라는 뜻이야. 몸무게의 하중이 발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고 뒤꿈치에만 몸무게가 쏠리게 하는 그런 신발이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One study found that most wearers suffer severe pain for the first 2 weeks of wear. 아세요?
네. 자, 한 연구가 알아냈어요. 데디아를 대부분의 착용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아냈어. 첫 2주 동안 착용하고서 첫 2주 동안 Another expert predicted that the shoes would cripple everyone who wears them. 네. 또 다른 전문가는 예측했어요. 데디아를 그 신발은 모두를 불구로 만들 거야. 그 신발을 신는 모든 사람을 불구로 만들 거야. Still, they were a counterculture hit, and thousands of pairs a year were sold in their peak. 여전히 그것들은 반문화적으로 대박이 났고, thousands of는 뭘까요? 개가 아니고 수천 개. 수천 켤레가 1년에 수천 켤레가 팔렸어요. In their peak 절정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잘 팔릴 때는 수천 켤레가 팔렸다 이 말이 되죠. The original Earth Shoes Company went bankrupt in 1977, a victim of cheap knockoffs and changing times. 네, 자, 기존 얼스 슈즈 회사는 파산했어요. 1977년에. 왜 파산했어요? 희생자가 되어서 파산했어요. 싼 모조품과 변하는 시대의 희생자가 되어서 파산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1970년대 초에 미국에 들어왔다. 1969년도라고 되어 있죠. 발 전문가들이 호평한 게 아니고 다 비판했고, 착용자들이 통증을 겪었다. 처음 2주 동안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죠. 수만 켤레가 아니고 수천 켤레가 팔린 거고 1977년도에 망했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죠.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말로 쓰시오. 얘가 어디 써 있어요? 바로 여기 써 있죠. 여기. 얘는 이 기능이 약하네. 요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여기까지가 숙제였다고? 자, 다음 숙제를 낼게요. 2개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Unit 4 실용 정보 파악 Get started 60페이지까지 3개를 해오겠습니다. 3개를.